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최근 증시는 냉각되고 있는 경제 지표 속에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 시소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경기 침체에 힘을 받던 국내 증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힘을 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다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드디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1%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도 1.3%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490선 다시금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오늘 코스피 200이 1.8% 종합지수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하루 만에 870선 다시금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오랜만에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5,800억 원가량의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히나 전기전자와 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업종별 상승률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오늘 오전에 매수를 했던 개인이 현재 구간에는 200억 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가량 나홀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에 돌입이 될수록 명확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수급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IT 업종,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업종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장 특징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그 영향인데요.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꺼내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거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95%나 급감한 실적인데요. 이렇게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 관련주들 오히려 3분기가 지나고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불기등을 뿜어냅니다. 4%가 넘는 강세 보이면서 6만 5천 원 하루 만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요. 메모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탄력은 더 좋습니다. 6%가 넘는 강세로 9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10% 이상의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착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음극재 관련주들, 실리콘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주들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세액을 조금 공제해주자, 대출을 좀 지원해주겠다. 이러한 소식이 연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 지금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는 6월 코스피 200의 편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KBG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었는데 지금은 상한가는 풀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증시가 뜨겁게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찬물을 맞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이처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가 반려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장 직후에 급락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급등락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또 지표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에 앞서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선정 그리고 이슈에 대한 체크 저희 주식 빅리그가 꼼꼼하게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와이프님.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일주일의 마무리이기도 한데 주식 빅리그에서도 주식 와이프님이 나오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도 2달여 동안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마지막 인사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주식 빅리그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매일매일 이 시간 통해서 좋은 종목 진짜 선정해 드리느라고 정말 많이 고군분투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직 성과가 안 난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또 좋은 성과로 전환이 될 만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주쌤이 선택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적으로 주쌤과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톡방에 넘어오세요. 주쌤이 주식 빅리그는 떠나지만 톡방에는 계속해서 24시간 상주 중에 있거든요. 아래 QR코드 보시면 핸드폰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코드명은 1004입니다. 주쌤이 톡방에서 정말 천사처럼 또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주쌤과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또 1시간 동안 알찬 시간과 알찬 종목들로 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그런 해안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주요 이슈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리그 핫 이슈 시간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2가지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75% 감소한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오히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증권가에서 지금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었는데요. 7천억 원의 그 평균 추정치도 하회하는 6천억 원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드디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주식 와이프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악재에 사야 된다. 그렇죠. 네, 오늘 딱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증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은 네. 사실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적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지난 마이크로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미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의 리포트들도 이미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사실 발표가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스포일러가 증시에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 바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대기하고 있었던 대기 매수세들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 역시도 우리 국내 증시까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그 실적을 이제 최악을 찍게 됐는데 사실 이제 뭐 원인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IT 이제 첨단 기기의 수요 부진이라든지 재고적인 이제 반도체 그런
재고들이 이제 증가한 부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본다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그런 가격들이 다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다운 사이클 속에서 이렇게 업황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무너져 내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달 지금 말에 내놓는 확정 실적에 앞서서 지금 잠정 실적을 내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이랑 영업 이익 정도만 지금 공개를 하고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TV, 가전 등의 이런 사업 부분별 실적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이 반도체가 수조 원대 이제 적자를 낸 가운데 갤럭시 S23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방어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감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오다가 사실상 이번에 감산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감산으로 인해서 경쟁사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업황 반등도 더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 2위와 3위의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감산과 지금 설비 투자 축소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체력이 좀 튼튼했던 그런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적자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행히 감산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밝히기도 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업종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업황이 이제 바닥이긴 하지만 이 업황 회복이 조금 더디게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지금 목소리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2019년도 이후로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성장 산업으로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요의 그런 가격 탄력성 자체가 지금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급의 증가가 결국에는 이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속에서 쌓여있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라면은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은 그런 기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고 또 특히나 아직까지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 역시도 지금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쪽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핵심 정보와 공급망 안정,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어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다음으로 역시나 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이제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기대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이 다시금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다가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좀 기대하면서 반도체 업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도래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방향성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네. 항상 이런 업황 바닥의 시그널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의 패턴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 2015년도에서 2016년도경에도 당시 삼성전자 쪽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10%에서 30% 줄인 그런 이제 과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해서 반도체 업종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강세 전환이 됐었던 이제 이력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 호황과 겹쳐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전에 2015년도, 16년도 사례를 일단은 봤을 때도 이런 반도체 감산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업종 슈퍼사이클로 이어졌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충분히 증시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사이클의 반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제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6만 원 구간대가 사실 제일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언제쯤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62,000원에서 58,000원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6만 원 선으로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약에 주가가 코로나 때 이전에 이제 주가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무조건 좀 강력하게 주식을 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주가 움직임들 봤을 때 2019년도 상반기에 36,850원 삼성전자가 저가권 구간 찍어줬었고요. 이후에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4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증시가 하락세가 나왔을 때 4만 원대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6만 원 선 구간이 1차 매수 이제 관점에서 결국에는 봤었던 구간대인데 지금 주가가 6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장중에도 한 5%대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전고점 구간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해 1월달, 2월달 경우에는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올라왔었던 구간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역시나 지금 거래량까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반도체 그 삼성전자 감산 소식이 결국에는 지금 시세 초입에 정말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사이클 초입 구간에 지금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 상반기 이내 7만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회복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만 원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더라도 7만 원 구간 간다면은 수익률 구간이 한 13%, 15% 이제 내외 정도 구간 나오니까 목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금 붙는 거 그 이상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전략대로 삼성전자를 좀 6만 원대 구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7만 원 선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슈퍼사이클 이제 진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사이클이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10만 전자 2021년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10만 전자까지는 저는 조금 보수적이고 7만 원을 이제 넘어섰을 경우 8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세가 나오면서 이전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 캔들의 머리 구간까지를 저항대로 보고서 쌍봉 형태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7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지금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시점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제가 방송 이 주식 빅리그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었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출전 종목이었었는데요. 3월 13일 날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 상승세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수익률 리뷰 겸 겸사겸사 추가적으로 리뷰를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이제 카바이드 소재 일렉트로드와 이제 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이 실리콘 소재의 그런 일렉트로드와 링 등으로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런 고부가 가치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방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상반기 말에는 반도체 공급망 내 재고 조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개선 시 역시나 매출 상승 역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해 이렇게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업 때문이거든요. 신사업 분야를 좀 살펴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성장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북미 신규 장비 업체 고객향으로 200억 원의 초중반 수준의 매출을 이제 기록한 것이 지금 현재 실적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의 그런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 중인데 여기와도 또 관련되어 있는 또 반도체 부품이 있습니다. 보니까 반도체용 탄화 규소 기판 소재를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전력 반도체 단결정기판을 이제 초고속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반도체 그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들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달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대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4만 원대를 지금 돌파하기 시작한 시점이 3월달 구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3월 중순경쯤에 이제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돌파하면서 이 지금 저항 구간이 다시 지지대로 바뀌면서 주가 상승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이제 노려보자면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2022년도 주가 상승세가 6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구간대까지도 만약에 이제 그 산업 사이클을 타게 된다면 쓰리봉 구간으로 찍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한번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적인 이제 단기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6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후 재공략도 가능하고요.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MK전자를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말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구간에서 단기적인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리뷰 역시나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를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완료를 했는데 보니까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인 무연 숄더 합금, 솔더벌, 솔더 페이스트 이런 이제 반도체 부품과 관련해서 관련 특허를 대만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이 솔더벌뿐만 아니라 지금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도 본딩 와이어는 1위를 하고 있고요. 솔더벌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같은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이런 이제 기업들 다 통틀어서 국내외 140여 곳에 이르는 거래처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도 제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이 기업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최근 주가 상승세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낙폭 이후에 상승 전환이 지난 하반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거래량이 12월 달부터 주고 2월 달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캔들이 떴을 때는 사실 이제 기준봉, 매집봉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이제 캔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캔들 안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저항을 주던 16,000원대 구간을 오늘 구간에서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MK전자 지금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제 16,000원 돌파가 중요했는데 오늘 구간에서 종가까지 16,000원 이제 돌파해서 마감이 나온다면 단기 시세는 추가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주봉상의 그 일목균형표상의 음운대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강세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음운대 구간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N자형 패턴으로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구간대까지도 일단은 또 단기 상향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K전자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주셨고요.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을 바라보는 대응 방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주식와이프님께서 좀 도와주실 텐데요.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톡방에 안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주쌤, 오늘이 막방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2월 달부터 3월 달 내내 2차 전지 다음 섹터는 반도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주목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세부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소부장 관련 섹터까지 제가 몇 개 소개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리뷰해드린 하나 머티리얼즈, MK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들어섰던 소부장 장비주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섹터 지금부터 잡아가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국에는 사이클이 왔을 때 하반기 정말 이제 좋은 수익을 내고 결국에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전략 가져가고 싶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이 네모박스에다가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카메라 앱 트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내지는 문자 샵 3772 정보 이용료 100원 나가는데 100원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쌤이 매일 아침마다 장전 시황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때 역시도 장마감 시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제가 리뷰는 계속적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에서 듣지 못한 그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리뷰들 계속해서 듣고 싶다 하시면은 꼭 넘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소부장 관련 섹터들 정리본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자료까지도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쌤의 톡방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까지도 역시나 톡방 끝까지 참여하셔서 주쌤과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같이 함께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을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도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최근 증시의 반등과 거래 대금 회복, 시장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가 1분기 양호한 실적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평균 거래 대금은 17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5%가량 증가했는데요. 증권업 전반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증시 참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많은 분들께서 속탄 1년을 보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 대금도 차분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증권사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게 증권사들의 흐름은 좋지 않고요. 어떠한 악재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사들 왜 아직도 못 가는 걸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금융 쪽은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으로 인한 브로컬리지로 네.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에 또 기대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부각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이 증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투자 대금에 대한 부분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최근에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1조 원대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주식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다들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올해까지 경기 침체 간다고 하니까 주식시장 내년부터 진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쌤이랑 일찌감치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 잡아가면서 주도주 공략하면서 이제 증시 상승세 나올 때 주도주로 소외받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증권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종목도 있고 내지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뭐 때문인가라고 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기초 체력이죠. 증권주에 있는 이런 기초 체력 때문에 보이는데 일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거래대금이 많이 이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지금 서서히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증권주 쪽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그냥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증권사 쪽에서 일단은 뭐 위탁 판매 수수료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 증권 쪽을 이제 그 분석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길 결국에는 이제 IB 부분의 그 수익이 조금 더 이제 크다. 그래서 IB 부분이 결국에는 수익성은 좀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소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고 또 특히나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파이낸싱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그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파이낸싱 이제 비중이 적은 증권사의 비중을 서서히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옥석가리기를 한다면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자 인사이트는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특징주는 제가 증시에서 그래도 가장 좀 우량주격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중소형주 종목까지 같이 함께 특징 섹터로 함께 자세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증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거래 대금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HTS를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영웅문 HTS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죠. 키움증권부터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키움증권의 잠깐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기술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주도주 상승세에 나왔을 때 2017년도 증시 상승세 나왔잖아요. 대세 상승 나왔을 때 역시나 키움증권의 주가 역시도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으로 이제 증시 상승 나왔을 때도 역시나 저점 대비해서 증권주들 역시도 주가 상승률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로서 이렇게 증시 시세가 항상 대시세를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세도 같이 함께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키움증권 쪽에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미탁 판매, 브로컬리지 수익으로 인해서 몸집을 지금 한 4조 원대까지 불리는데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에게 반대로 또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배당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짠 배당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투자자들한테 욕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키움증권 쪽에서는 배당금 총액은 일단은 감소했지만 사실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가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한 지금 IB 분야에 있어서 수익성이 완전히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지금 한 4건에서 5건씩 진행하던 이제 IPO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정도만 겨우 성사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IB 부분 순영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년 동기에서 63%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주식 투자 그 외에도 그냥 투자 운용본부 쪽 수익률을 봤을 때도 역시나 지난해 1,226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IB 진출을 통해서 IB 부분의 이제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이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키움증권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배당을 기대했겠지만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올해 증시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역시나 키움증권으로 또 시세 차익을 또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IB 쪽의 수익 개선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키움증권 이제 주가 움직임 보니까요 월봉상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10만 5천 원 구간대가 단기적인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서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 이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키움증권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대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구간까지는 일단은 흐름이 열려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려면은 증시가 특히 코스피가 한 3,000포인트 정도는 가져야지 14만 원 선 구간까지 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가 2,500포인트 지금 고지를 넘기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 이런 슈퍼 사이클까지 타게 돼서 거래 대금도 크게 들어온다면은 14만 원 구간 무리한 그 목표 구간은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주가 움직임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좀 확대돼서 주주 가치를 이제 제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키움증권과는 이제 좀 대조적인 그런 뭐랄까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보통주 이제 700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배당금 총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배당 성향 자체도 41%에서 72%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좀 중장기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증권사 쪽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배당도 챙길 수 있는 배당도 이제 긍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고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NH투자증권 같은 그런 이제 증권사를 조금 더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의 기술적인 구간 한번 보니까요. 지금 현재 바닥권 구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8,200원 선 크게 깨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고배당도 노리고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 원대 구간까지도 올해 안에 충분히 다시 재도달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역시나 키움증권처럼 만약에 그 증시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사실 그 이상의 지금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대 이상 저는 11,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략 가능하지만 조금 이제 종목 특성상 좀 천천히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느린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피하시고 고배당을 원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원한다 하신다면은 NH투자증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증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한타증권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만의 그 계열사죠. 그래서 원래는 그 한국 증권사였다가 대만에서 이제 대만의 유한타라는 그룹 쪽에서 이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사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 과거에 대우증권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한타증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향이 60% 정도 넘어갑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이랑 좀 비교가 되는 거는 중소형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유한타증권에 잠깐 기업 분석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대 주주를 보시면 유한타 시큐리티가 지금 지분율이 한 58% 정도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유한타 시큐리티 쪽에서 계속해서 지분 매입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근데 과거에 계속 유한타 증권이 매각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 쪽에서 계속 지분율을 모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좀 공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유한타 증권 쪽에서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그러면은 주가 부양에도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 안정 차원에서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유한타 증권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진입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미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 강하게 지금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 상승세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지금 구간에서부터 1,000원 정도는 추가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인 게 과거에 저항받았었던 이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2020년도 이제 대비해서는 헤드앤숄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간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 3,600원, 3,700원 구간대까지도 여전히 좀 시세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증권주 중에서 빠른 좀 시세 차익과 거기에다가 좀 높은 배당 성향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한타 증권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세 가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이 시간은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1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랑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1004 번호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좀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투자 포인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주식 와이프의 종목 수익률 점검하고 중간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 와이프의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 말씀을 드렸던 탑 머티리얼입니다. 매수가가 38,400원이었고요. 장중에 9만 원 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4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월 15일 말씀드렸던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8,180원에 매수를 해서 장중에 15,28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80%가 넘는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줬네요. 다음 수익률 현황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18,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4월 첫 거래일 날 25,400원까지 터치하면서 38% 두 자릿대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줬고요.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4월 5일 말씀을 드렸던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단 2거래일 만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 중에 중간 점검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와이프님 어떠한 종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캠트로닉스와 덕산 테코피아 같이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OLED 장비 쪽으로도 같이 이슈가 엮여 있다는 건데요. 제가 계속해서 OLED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만큼 지금 기술주 섹터들 자체가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OLED 쪽은 계속 리뷰를 도와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LG전자 쪽 자금 수요를 받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4조가량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정부의 지금 지원 소식까지도 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은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캠트로닉스 일단은 먼저 봐드리자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후공정 시각 공정을 이제 단독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과거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매력적인 이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 토대로 제가 들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OLED 쪽까지도 좀 점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은 지금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이제 리뷰만 기술적인 구간 체크를 도와드리자면 2월 달부터 지금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21선 구간 단기적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역시나 지금 현재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계속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21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주가 반등세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캠트로닉스 제가 봤을 때 월봉상으로 현재 지금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는 하반기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1,000원대까지도 사실 목표 주가 하반기까지 그렇게 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OLED 이제 관련 섹터로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화학 소재 관련 종목이어서 그런지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도 엮였고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배터리 관련 이슈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LFP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익절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차 목표가를 제가 22,000원 헤드앤숄더 돌파하는지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바라봤었던 2차 목표가 구간이 25,0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25,000원대까지도 한 번 더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부분 익절이라도 하시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더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29,000원대까지 또 추가 상향 가능하니까 현 구간에서는 반드시 좀 부분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OLED 관련주 제가 정리 다 해놨거든요. 이 OLED 관련주 정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톡방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 공부 자료를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화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교육을 할 곳을 도저히 몰라서 혼자서 힘겹게 대응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종목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맞아요. 드릴 시간이 없겠죠? 네, 좀 힌트?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드릴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네. 짧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방송 끝나고 네. 올려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출전 종목인 만큼 제 종목 기다려 오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라온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중소 그 팹리스 협력 기업으로도 지금 엮여 있어서 네. 반도체 지금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특히나 또 디스플레이 제가 요즘에는 복합 모멘텀 좋아합니다. 반도체 네. 그리고 OLED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제가 톡방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가격 전략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7,850원 그러니까 일봉상 지금 21선 구간대 단기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00원 구간, 그러니까 이전의 정고점 구간 쌍봉으로 잡아서 매물대 형성 지금 중이기 때문에 10,000원 구간 단기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라운텍이었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7,85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종목에 대한 개요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바로 입장하시면은 그 부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주식 와이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화이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